뭐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지? 이런 짓은 좀 꺼려지지 않나? 왜 그러는 거야? 이건 아니야. 이 애묘사회 이건 진짜 답이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돼. 정신이 나갔어. 박멸이 필요하다 진짜. 본보기로 운영자를 무기징역에 그냥 넣어야 돼. 지구촌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 존재잖아. 그냥 무기징역으로 넣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가석방 없는? 자, 이번에 읽어볼 이야기는 극혐주의, 잘 안 알려진 중국의 심연, 애묘사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읽기 전에 주의를 드리는데 이들의 사고방식이 너무나 불쾌하고 토나올 정도로 역겨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불쾌한 거 잘 못 보시거나 고양이 학대하는 얘기를 뭐 듣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안 보시는 것도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거 보고 모방범죄가 일어날까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 그런 마음인데, 따라 할 생각도 안 하시겠지만 그런 분들 계시다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하지 마세요.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팩트가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바탕으로 적은 글이라 정확하지 않은 내용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결코 동물학대를 옹호하는 글이 아닙니다. 글 내용과 같은 동물학대는 범죄이며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입니다. 애묘사회. 이 한자들을 해석하자면 고양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이다. 이 사이트는 실제로 중국에 존재하며 홈페이지 자체는 누구나 접속이 가능하다. 러브캣 이렇게 돼 있네. 애묘사회. 실제 애묘사회 홈페이지래요. 겉보기에는 고양이 애호가들이 모였을 것 같은 애묘사회라는 커뮤니티의 실체는 사실 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들을 공유하는 폐쇄형 온라인 커뮤니티이다. 이 커뮤니티는 2023년도에 어느 중국인이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며 일반인이 커뮤니티에 가입하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를 띠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유포되는 고양이 학대 사진은 대부분 애묘사회나 애묘사회에서 파생된 학대 커뮤니티에서 처음 업로드된다. 그 영상의 수는 상당히 많은 양이며 잔인성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거기다가 애묘사회는 중국인이 운영하지만 그 이용자는 중국어권 사용자들 뿐만 아니라 영어권 사용자들 또한 존재한다고 한다. 하지만 워낙 폐쇄적인 성격 때문에 정확한 규모와 실태,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양이들이 희생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한다. 배경. 이 사진이 있는데 애묘사회 커뮤니티에서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양이들. 이 고양이들은 전부 약물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중국의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2000년대 이후 고양이 학대 영상도 중국 온라인에 게시되기 시작했다. 이때까지는 서양권이나 일본 그리고 한국처럼 특정 포털 게시판이나 폐쇄된 커뮤니티에만 학대 영상이 올라왔기에 지금과 같은 대규모의 학대 커뮤니티는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코로나 팬데믹 당시 봉쇄된 중국에서는 사회적 불안감과 고립 현상 때문인지 고양이 학대는 손을 쓸 수 없이 급증한다. 이전까지만 해도 특정 포털 게시판과 폐쇄된 커뮤니티에 학대 영상을 올린 것과 다르게 팬데믹 이후에는 틱톡과 위챗 같은 중국 SNS에 학대 영상이 유행처럼 엄청나게 올라오기 시작한다. 이 시점부터 고양이를 고문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채팅방이 여럿 생겨나고 애묘사회도 이때 생겨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대부분의 고양이 학대 커뮤니티는 중국의 강력한 검열에 의해 전부 폐쇄당한다. 하지만 애묘사회는 그 특이한 이름 때문에 고양이 학대범들을 쉽게 모을 수 있었고 정부의 검열이 닥치기 전에 발빠르게 토르 브라우저와 텔레그램으로 장소를 옮겨 학대 커뮤니티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 이름의 유래. 위 커뮤니티의 이름이 애묘사회인 이유는 상당히 충격적인데 이는 2022년 난닝에서 발생한 고양이 학대 사건과 연관이 있다. 위 사건은 황이양이라는 남성이 새끼 고양이를 잡아 산채로 불태워버리는 영상을 촬영해 본인 SNS에 올렸던 사건이었는데 고양이를 태워 죽일 때 그가 이런 말을 했었다. 고양이를 사랑한다면 고양이를 천국에 보내야 한다. 이 말은 고양이 학대 커뮤니티의 유행처럼 퍼져 하나의 밈이 되었다. 고양이를 죽이는 것이 고양이를 사랑하는 것이라며 본인들의 행위는 오히려 애묘를 하는 것이라며 고양이 학대 커뮤니티에서 밈이 생겨난다. 이후에 이들은 고양이 애호가로 위장하는 효과를 가진 동시에 고양이 애호가들을 농락하는 의미에서 본인들의 닉네임에 애묘라는 글자들을 붙이기 시작한다.
그런 흐름 속에서 나타난 커뮤니티인 애묘 사회가 그런 이름을 쓰게 된 것이라고 강력히 추정한다. 물론 위 사건의 학대범은 중국 네티즌들에게 신상이 탈탈 털렸다. 유명 사건. 23년도 이전까지는 아직 애묘 사회는 고양이 학대 영상을 공유하고 매매하는 소규모 집단에 불과했기에 이들이 어떤 학대를 저지르는지 실체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2023년도 이후부터는 커뮤니티 가입자들이 늘어나자 커뮤니티 안에서만 공유되던 영상들이 SNS와 일반 커뮤니티에 대거 유출되기 시작하였고, 중국 내에서도 고양이 학대 문제는 수면 위로 뜨기 시작한다. 그리고 23년도 4월부터 큰 사건 하나가 중국 여론을 강타했는데, 이거 진짜 유명한 영상이죠. 일명 고양이 믹서기 사건. 어느 중국 남성이 새끼 고양이를 믹서기에 넣고 갈아 죽이는 영상을 트위터에 유포하였고, 이 영상은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다. 이런 경악스러운 영상에 분노한 중국 네티즌들은 동영상 파일에 있던 위치 정보를 추적하여 범인을 찾아냈다. 와, 미친. 고양이 믹서기 사건의 범인은 쉬스추이라는 남성으로, 그는 요리 및 음식 관련 인플루언서였다. 2021년 그는 6.25 전쟁에 개입했던 중공군 사망자들의 기록 자료들을 유족들에게 반환하여 푸앙시 호인으로 선정되는 등 좋은 이미지를 쌓은 구독자 40만의 인기 인플루언서였지만, 분노한 네티즌들에게 신상이 털려 과거 행적들을 파묘당한다. 믹서기 사건 외에도 그가 고양이의 발톱을 뽑고 쇠코쟁이로 몸을 찌르고 불로 지지고 끌고 다니며 짓밟고 나무에 묶어 1시간 넘게 사지를 절단하는 등의 영상들을 촬영하고 판매했다는 것이 밝혀진다. 결국 그는 공안에 의해 조사를 받았으며 푸양시 호인 칭호는 취소되었고 그의 인플루언서 생명은 끝이 난다. 이거는 이제 자경단 포스터입니다. 포스터 속 고양이는 믹서기 사건에 희생된 고양이고요. 고양이 믹서기 사건 이후부터 이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고양이 학대에 분노한 네티즌들은 고양이 보호 자경단을 자칭하며 학대범들의 신상을 털기 시작한다. 자경단들은 애묘 사회를 비롯한 여러 고양이 학대 커뮤니티를 공론화시키며 고양이 학대범들을 전부 찾아낼 것이라고 선언한다. 정식 명칭은 국경 없는 고양이 수호자들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2023년 9월 애묘 사회 운영진은 이를 비웃듯이 고양이 100마리 죽이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를 준비하는 학대범이 촬영한 고양이 사진. 촬영 이후 이 고양이들은 전부 사망하였다. 특히 이 대회에서 고양이 중독 치료사라는 닉네임의 중국인은 매우 잔혹한 학대 영상을 2편 제작하였는데 일반 온라인 웹에서도 유포되었고 중국 음지 커뮤니티에서도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 여기 이렇게 고양이들 사진이 있고 설명들이 있는데 이 설명도 엄청 잔인합니다. 저 어떡하지? 요거 못 읽겠어요. 다 너무 끔찍해. 그의 영상을 광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중국과 서양권 SNS에서는 유사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2023년부터 애묘 사회는 수백 명의 유저들이 가입한 대형 커뮤니티가 된다. 물론 고양이 중독 치료사는 이후 자경단에게 신상이 털리고 공안에게 조사를 받게 된다. 국경 없는 고양이 수호자들의 시위, 고양이 믹서기 사건과 고양이 100마리 죽이기 대회, 그리고 고양이 학대 그룹, 고양이 수호 그룹 간의 충돌은 중국 온라인에서 많은 논란과 주목을 불러왔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고양이 학대를 분노하였지만 이러한 노이즈 마케팅 덕분인지 대중들이 분노할수록 오히려 고양이 학대에 가담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특히 분탕 성향의 인터넷 망령들도 실제로 학대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고양이 수호 그룹을 비판하며 학대를 옹호하는 여론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이런 분위기에 2024년 초 중국의 유명 동영상 플랫폼인 빌리빌리는 재정 부족 때문에 동영상 검열 강도를 크게 낮췄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애묘 사회와 다른 고양이 학대 온라인 그룹 그리고 학대 지지파 네티즌들은 빌리빌리에서 활동을 개시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닉네임을 고양이 애호가라고 칭하며 검열이 느슨해진 것을 틈타 고양이 학대 영상들을 게시하기 시작한다. 또한 그들은 고양이 학대 영상을 올리는 계정을 구독하고 학대 영상에 좋아요와 학대를 옹호하는 댓글들을 달았다. 학대 영상에 달린 댓글들. 와, 이거 진짜 혐오스러워요. 진짜 미친놈들이야. 고양이의 반응 속도는 사람의 7배다.
도망가지 않는다는 건 스스로 편안하다는 뜻이다. 불편하면 스스로 도망간다. 흐흐흐. 고양이는 목숨이 9개다. 고양이가 죽더라도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건 자기가 편안하다는 뜻이고 불편하면 스스로 부활할 거다. 크크크. 하치미. 이 하치미라는 단어는 애묘 사회에서 쓰이는 밈인데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런 학대 영상에 비판하는 댓글이 달리면 집중적인 조롱의 대상이 되었으며 본인들의 학대 옹호 문화를 고양이 사랑 문화라고 주장하며 이런 행위들을 유행시켜 빌리빌리에 큰 파장을 낳았다. 물론 사태가 커지자 빌리빌리 측은 이러한 학대 영상들을 단속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빌리빌리에서 고양이 학대 영상은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학대범들은 다시 그들의 커뮤니티로 돌아갔다. 하지만 학대범들은 본인들의 학대 영상을 계속 SNS에 유포하였고 SNS에서도 학대를 옹호하는 여론을 만들어 중국 온라인 사회에서 고양이 학대를 하나의 밈과 같은 하나의 플랫폼 문화로 확산시켰다. 이런 고양이 학대 실태에 고양이 수호파 네티즌들은 중국 정부에 학대 방지 대책을 요구했지만 중국 정부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았고 사실상 방관한다. 고양이 수호 그룹은 중국 정부의 방관 속에서 학대범들에게 대응하는 것에 한계를 느꼈고 그들은 결국 국제적인 공론화를 택한다. 중국에서의 고양이 학대 실태를 여러 국가의 동물보호 단체에 알리며 연대를 호소하였다. 그 결과 세계 각국의 동물보호 단체들이 중국 대사관 앞에서 고양이 학대 방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BBC와 같은 주요 언론들도 중국의 고양이 학대 그룹을 보도하기 시작한다. 또한 고양이 수호파들이 고양이 학대 그룹에 직접 잠입하여 학대범들의 신상을 파헤쳐 그 정체를 공론화시켰다. 이런 공론화로 중국 사회에 충격을 주었는데 이런 고양이 학대범들 중에서도 중국 사회에서 유망한 직업군도 있었다. 첫 번째는 25년 9월 중국 선전시에 근무하는 공안이 곤봉과 최루탄을 이용하여 고양이들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애묘 사회 채팅방에 올린 사실이 고양이 수호 그룹에 의해 폭로된 사건이다. 잘 폭로됐다. 미친 X 아냐? 같은 해 10월 중국 상하이의 유명 변호사가 2017년부터 8년 동안 4,000마리가 넘는 고양이들을 학대하여 살해하고 약 300개의 학대 영상을 촬영하고 애묘 사회에서 판매했던 것이 폭로되었다. 이렇게 주요 학대범들의 신상이 털리는 상황까지 발생하자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인지 애묘 사회 운영자는 11월쯤에 본인들을 홍보하는 PV 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 공개한다. 이건 못 보여드립니다.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 애기 고양이 배에 작은 구슬들을 막 넣고 석궁을 쏴서 쏟아지게 만들고 뭐 그런 짓을 했어요. 하지만 이런 폭로에도 여전히 그들은 고양이를 학대하고 그 영상을 올리고 있으며 이전보다 철저하게 모습을 숨기며 지금도 어딘가에서 학대를 저지르고 있다. 자, 학대 실태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너무나도 폐쇄적인 커뮤니티이기에 정확한 규모는 파악이 안 되지만 최대 1000여 명의 인원이 애묘 사회에서 활동 중이라고 한다. 필라인 가디언스, 국경 없는 고양이 수호자들에 따르면 애묘 사회에 23년 5월부터 24년 5월 기준으로 약 14시간마다 새로운 고양이 고문 영상이 올라온다고 하며 애묘 사회에서 파생된 학대 그룹들은 약 24곳이나 된다고 한다. 또한 2024년 6월에서 2025년 2월까지 추가된 새로운 고문 영상이 500% 증가했으며 평균적으로 약 2.5시간마다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되었다고 한다. 특히 2025년 1월, 2월에만 500개 이상의 새로운 고문 영상이 업로드되었으며 대부분은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학대자들이 올렸다고 한다. 애묘 사회의 일원 중에는 대부분이 10대 후반에서 20대의 남성이지만 여성도 소수 존재한다고 한다. 특히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어느 인물은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다고 한다. 나는 올해 10살이고 고양이 고문을 즐긴다. 애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고양이 학대는 심연이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하며 그 잔인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최악이며 고양이를 죽이는 방식들을 보면 그 상상력과 창의력이 불쾌하게 느껴진다. 고양이를 발로 차고 내던지는 것 정도는 그들에게 있어서 폭력이라고도 인식되지 않는다. 뭐야. 그들은 고양이가 죽을 때까지 짓밟고 누르기도 하는 것은 기본이며 칼이나 도끼로 신체 일부를 자르기도 한다. 중국 12세 소녀가 나는 단지 행복한 여자가 되고 싶을 뿐이었어 라고 중얼거리며
커터칼로 자신의 고양이를 마구 베며 찌른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긴다. 내가 돈으로 산 물건이니까 내가 어떻게 다루든 내 자유잖아?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왜 그래? 이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뭐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지? 자연스럽게 이런 짓은 좀 꺼려지지 않나? 왜 그러는 거야? 그들은 길고양이 먹이에 독약을 타고 고양이들이 먹이를 먹고 죽이는 영상을 남기기도 한다. 새끼 고양이를 오븐이나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키는 학대를 저지르기도 하며 이건 다 못 보여드리겠다. 그냥 텍스트만 읽을게요. 새끼 고양이를 전기 충격기로 죽을 때까지 지지기도 하고 고양이를 참수하는 것도 서슴지 않으며 팔다리를 토막내고 본인들의 작품을 만들어서 자랑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한다. 고양이 머리 밑에 팔다리를 놓아 꽃을 만들었다는 학대범. 위에 사진이 있는데 이거 못 보여드려요. 이들은 이것을 고양이 퍼즐이라고도 부른다. 위와 같은 학대는 에뮤 사회의 일반적인 이용자들이 주로 저지르는 학대이며 커뮤니티 내의 유명인들이나 관리자들은 더욱 극단적이고 잔인한 불쾌한 영상을 제작한다. 특히 혼자가 아니라 단체로 전문적인 영상 촬영을 한다. 또 텍스트만 읽을게요. 말도 안 되는 사진들이 너무 많아. 고양이를 강제로 밀봉된 병 안에 넣고 죽을 때까지 흔들고 새끼 고양이가 있는 밀폐된 통에 염소계 표백제, 락스를 넣어서 질식시켜서 죽이기도 하고 신년이라면서 새끼 고양이의 항문에 폭죽을 넣고 터뜨리기도 하고 절단기로 절단시키기도 하고 전기 고문도 하고 56도 술인 이과두주를 배와 머리에 붓고 불을 붙이기도 하고 달구어진 금속봉으로 고문도 하고 털가죽 벗기고 소독제를 뿌리는 영상을 찍기도 하고 또 이런 것도 있대요. 맞춤 주문 가능, 상품명, 짝눈 무늬, 유통기한 2024년 10월 7일까지. 어미가 불법적으로 새끼를 싸질러 노예묘가 될 예정입니다. 이 고양이는 검은 고양이 어미의 5번째 출산에서 나온 새끼 중 하나입니다. 마음에 들면 사이트 메인 페이지의 고객센터에 원하는 내용, 상품명을 보내주세요. 에뮤 사회 내에서는 금전거래도 이루어지는데 후원자가 전문 영상 제작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본인이 원하는 고양이 학대 내용을 주문하면 고양이 도살자 혹은 마스터라고 불리는 영상 제작자들이 주문 내용대로 영상을 주문 제작한다. 후원자는 원하는 고양이, 고문 도구, 고문 및 살해 방식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주문 제작된 영상들은 $20에서 $1000에 거래된다고 한다. 그들은 잔인하게 고양이들을 고문하다가 죽이며 만일 후원자들이 고양이 영상을 구매하지 않고 고양이의 유통기한 날짜가 다 되면 그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고양이를 죽이고 영상을 게시한다고 한다. 또한 미성년자인 여자아이에게 위례비를 지불하고 그들이 고양이를 살해하는 영상을 찍는 것을 위례하기도 한다고 한다. 한편 에뮤 사회에서는 고양이들만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나 토끼 등 여러 새끼 동물들도 학대 중이라고 한다. 커뮤니티 용어 에뮤 사회를 비롯한 고양이 학대 커뮤니티에서 가장 밈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는 하치미이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같이 볼게요. 뭐 이런 게 있는데 하치미는 원래 애니메이션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에서 나온 노래로 등장인물인 토카이 테이오라는 캐릭터가 벌꿀음료를 마시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한편 2020년대부터 중국 인터넷에서도 위 노래를 리믹스한 귀여운 노래가 유행처럼 퍼진다. 이런 유행에 힘입어 틱토커들과 빌리빌리 이용자들은 위 노래를 본인들의 고양이가 나오는 영상 음악으로 사용하기 시작한다. 이런 현상에 하치미 이퀄 귀여운 고양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자 이에 반발한 우마무스메 팬덤은 하치미는 고양이가 아니라 우마무스메의 문화라며 하치미 근본주의를 외치며 고양이 영상 업로더들의 영상에 테러를 가하기 시작한다. 이런 우마무스메 팬덤의 행동에 반발한 몇몇 유저들은 하치미 음악에 괴상한 우마무스메 캐릭터들을 합성한 영상들과 이미지들을 만들어 우마무스메 팬덤을 조롱하기 시작한다. 이 난장판에 에뮤 사회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단어를 고양이 학대의 상징으로 쓰기 시작한다. 학대범들은 고양이 학대 영상을 유포할 때 영상에 하침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배경음악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또한 학대되는 고양이들의 상태에 따라 하치미의 미를 고양이의 팔다리와 몸통이라고 보고 글자를 다음과 같이 변형하여 댓글을 달았다.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미는 이제 사지 멀쩡한 거고 나무 목자 이거는 앞다리를 잃은 고양이인 거고 십자에 있으면 네 다리를 모두 잃은 고양이인 거고 일자면 납작해진 고양이 점점점은
갈린 고양이 뭐 이렇게. 와, 이게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못 잡는 건가? 한국에서는 이러면 바로 잡힐 거잖아요. 그지 않나? 아, 이거 너무 에바잖아. 위 용어들은 고양이 커뮤니티의 유행어가 되어 현재까지도 고양이 학대 관련 드립으로 사용되고 있다. 가입 방법. 먼저 이들은 홈페이지에 본인들의 진짜 커뮤니티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토르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해야 한다고 하며, 여기서 토르 브라우저란 보안성이 가장 강력한 VPN으로 주로 다크웹에 접속할 때 쓰이는 프록시 프로그램입니다. 아무튼 토르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해야 되고, 커뮤니티 가입을 위해서는 고객 서비스 센터, 텔레그램에 영상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한다. 작품 영상을 직접 촬영한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완전하게 촬영해야 한다. 영상 시작 부분에는 종이에 본인의 닉네임, 촬영 당시 날짜, 시간을 적어야 한다. 그 종이를 고양이 옆에 두고 함께 화면에 나오도록 보여줘야 된다. 고양이를 사랑하기 전에 고양이가 활력이 있는 상태를 촬영해야 한다. 사랑을 나누고 있는 동안에 그 진행 방식을 화면에 보여줘야 한다. 종료 후에는 고양이가 죽은 상태를 화면에 보여줘야 한다. 영상을 고객센터로 보낸다. 심사를 통과하면 추후 통지한다. 홈페이지에서 알려준 텔레그램 주소로 접속을 하면 더욱 자세한 지침을 내려준다. 본인이 직접 촬영한 원본 영상을 보내야 하고, 영상은 본인이 직접 촬영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며 종이 쪽지에 당일 최신 날짜를 적어 영상에 함께 등장해야 합니다. 영상 길이는 너무 길 필요는 없고 5분에서 10분 정도를 권장합니다. 업로드 시 다음 내용을 말해주세요 라는 안내가 나오면 그에 따라 말하면 되며 타인의 음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고양이의 살아있는 상태와 사망 후 상태를 모두 촬영해야 하며 종이 쪽지는 영상 내내 계속 보여야 합니다. 최근 날짜에 제작된 영상이어야 하며 살아있는 상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완전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즉, 애묘사회 가입 조건으로 본인이 고양이를 직접 학대한 영상을 업로드해야 한다. 애묘사회는 이러한 가입 조건을 통해 수사기관이나 동물보호단체가 본인들의 커뮤니티에 침투하는 것을 막고 새로운 고양이 학대 영상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거 보고 진짜 악마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저런 영상 만들어서 올릴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럴 수가 없잖아. 진짜 악독한 조건이야. 어떻게 이런 걸 생각을 했냐. 운영자의 텔레그램 프로필 사진. 시진핑을 그 곰돌이 푸랑 합성한 사진이네요. 애묘사회와 애묘사회에서 파생된 커뮤니티들의 운영자는 샤오시 웨이니라는 닉네임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대담하게도 시진핑과 곰돌이 푸를 합성해 놓은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쓰고 있으며, 샤오시 웨이니는 꼬맹이, 시진핑, 곰돌이 푸 이거를 섞은 합성어라고 하네요. 시진핑, 국정 운영을 말하다. 고양이를 학대할 때마다 시진핑의 저서를 영상에 노출시키며 영상을 촬영한다. 와, 안 잡힐 자신이 있는 건가? 필라인 가디언스 활동가들 중 하나는 애묘사회의 운영자를 특정하기 위해 애묘사회에 잠입하여 수개월간 그룹에서 친분을 쌓고 개인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운영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통화까지 성공했다고 한다. 잠입한 활동가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BBC는 이 남성이 일본 도쿄에 거주하는 27세 남성인 것을 확인하였다. 중국계로 추정이 된다고 하네요. BBC가 접촉하자 해당 남성은 자신은 활동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단호하게 부인하였다고 하며 인터뷰를 거부했다. 결국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에 해당 남성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불가능했다고 한다. 아니, 증거가 있잖아. 이 정도면 증거 아니야? 이 정도면 이제 FBI 오픈업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들을 단속하지 못하는 이유. 결론적으로 중국에서 동물학대는 범죄가 아니다. 그렇기에 위에서 언급되었던 공안에게 붙잡힌 학대범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들은 보통 동물학대 죄목이 아닌 불법 영상 유포 등의 이유로 공안에게 구류되며 반성문 작성을 하고 구류 기간이 끝나면 풀려난다. 이런 약한 처벌은 그들이 온라인에서 활개를 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또한 동물학대에 대한 인식도 옅은 것도 문제이다. 아직까지 중국에서는 동물에 대한 인식은 재산이나 자원에 가까우며 동물의 도축 방식 또한 상당히 동물의 고통보다는 효율성에 더 맞춰지는 경향이 크다.
당장 몇 개월 전만 해도 광둥성에서 공덕을 쌓는다며 저수지에 고양이 1000마리를 방생하여 몇백 마리가 익사하거나 굶어 죽는 사태도 있었다. 법의 부재와 인식의 한계는 이런 애묘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어려움을 주는 것이 현실이다. 자, 전망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만 봤을 때 중국 정부와 사회는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잔혹한 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학대 처벌법의 부재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단속에 힘쓰지는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 그들과 싸우고 있는 존재들은 온라인 고양이 보호단체뿐이다. 보호단체들은 학대범들의 신상을 털어 온라인에 공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범들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압박은 학대범들을 자극하여 이에 대한 보복으로 고양이들을 잔혹하게 죽이고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의 탓이라는 메시지를 남기는 영상을 게시하기도 한다. 여기 그 고양이 죽은 사진이 있는데 종이가 위에 올려져 있고 뭐라 써져 있냐면 스폰서드 바이 BBC 뉴스라고 써져 있어요. BBC 너희가 죽였어 뭐 이런 뜻이죠. 이들과 싸우는 고양이 보호단체의 한계와 더불어 중국 정부의 무관심 때문에 이들의 학대를 막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오늘도 그들은 고양이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있으며 그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저 이거 처음 읽고 되게 충격 먹었는데 이게 전에도 봤었던 중국의 학교 폭력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서 그런가 싶어요. 저는 한국이었으면 이거 바로 공론화 돼가지고 바로 어떻게든 처벌을 하지 않을까? 근데 여기는 그냥 규모도 크고 그냥 땅덩어리도 크고 하니까 그냥 안 해버려 그냥. 그리고 그 동물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은 것 같아. 그냥 죽든 말든이야. 죽든 말든. 대놓고 시진핑 조롱하는데 왜 정부에서 가만히 있는 거지? 그러게요. 일본 가서 그거 잡아와야지. 한국도 처벌은 가볍다. 그런가요? 근데 이건 진짜 너무 해도 너무 선을 넘는다. 저런 영상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저는 예전에는 좀 자유로워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거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옅어져. 이런 표현은 진짜 안 돼. 나비탕을 보양식으로 소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그저 오락으로 소비하니까 우리나라보다 질이 나쁜 것 같다. 그러니까 뭐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그거를 막 적극적으로 막기 쉽지 않지. 왜냐하면 옛날부터 막 그래왔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외국에서 서양에서 다람쥐 먹잖아. 우리가 그런 거 보면 좀 경악을 하잖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개고기 먹는 거 보고 엄청 경악하잖아. 그런 거 보면 막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막 쉽게 얘기할 수 없긴 한데 근데 그냥 저런 식으로 심심풀이 땅콩으로 그냥 죽여버리고 학대하고 이러는 거는 진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말이 안 돼. 진짜 말이 안 돼. 맞아. 도축도 고통 없이 해주고 이런 게 좀 자리 잡고 있잖아요. 한국에도. 자리 잡았잖아. 근데 이런 거 있더라고. 흑백 요리사에서 랍스터 막 가재 같은 거 그냥 생으로 구워버리는 거 보고 해외에서 엄청 경악하는 또 댓글이 달리기도 했던데. 이런 기준들이 다 다르긴 한데 이건 아니야. 이 애묘사회 이건 진짜 답이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돼. 정신이 나갔어. 박멸이 필요하다 진짜. 그냥 본보기로 운영자를 무기징역에 그냥 넣어야 돼. 저거는 너무 그냥 지구촌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 존재잖아. 그냥 무기징역으로 넣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가석방 없는? 유럽 쪽에선 살아있는 채로 조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더라고요. 그래요? 오, 엄청 윤리적이다. 통각 없는 생물이 있다고 하던 것 같던데 뭐 랍스터가 그런가? 라고 하셨는데 본인이 랍스터 대봤어? 응? 다른 방식으로 통각을 느끼고 있을지도. 저런 자극에 익숙해져서 더 강한 자극을 찾아서 사람한테 하려는 놈들도 나올 것 같다. 베트남 정육점 사건처럼. 그러네. 그것도 진짜 문제다. 자극에 대한 역치가 높아져서 고양이만으로 이게 충족이 안 된다. 이번엔 사람이다 하면서 그래버리는 인간도 나오겠다. 랍스터류가 통각을 느끼는 게 연구되어가지고 그래서 살아있는 생물로 이제 바로 조리하는 게 안 되게 바뀌었구나. 우리나라는 그냥 게에다가 간장 부어버리잖아. 그런 거 보면 외국에서 진짜 경악하긴 하겠다. 유럽에선 랍스터를 수조에 넣어가지고 팔려고 키우는데 사람이 와서 고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전기 충격으로 죽여가지고 준다고 한다고 하네요. 몰랐네. 되게 윤리적이다. 오히려 잔인성은 산낙지 아니냐? 걔도 통각을 느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통각 안 느끼는 게 말이 되나?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생물로서 통각을 느껴야 될 거 아니야. 웬만하면 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고통을 느끼지 않을까요? 저 잘때님보다 어릴 때 일식집에 갔는데 회 접시에 아가미를 뻐끔거리는 뼈만 남은 생선 위에 그 생선의 살이 회로 올라온 게 보여가지고 회를 잘 못 먹음. 뼈다귀만 남은 생선이 살아있었다고요. 눈이 마주쳤어. 아, 나 그런 것도 싫어요. 그 생선 막 이렇게 몸 이렇게 꼬아가지고 뼈만 이렇게 쫙 한 다음에 회 따다다닥 해놓은 거 있잖아. 그것도 좀 싫어. 살아있었던 거를 내 눈 앞에 전시하는 게 싫어. 그런 아가미 뻐끔거리는 잔인한 영상들도 막 있고, 또 산낙지 머리 잘렸는데 막 이렇게 움직이는 영상도 있거든요. 저 그거 보면 진짜 경기를 일으켜요. 저 너무 징그러워. 아, 그거 에바야. 그 영상 진짜 유명한데 머리 자른 뭔가 낙지인가 뭐 오징어 같은 게 다리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움직인단 말이야. 아, 그걸 너무 징그러워. 영화 추천합니다. 국산 애니메이션인데 파닥파닥 추천합니다. 아이들한테도 보여주기 좋고 잘때님한테도 추천합니다. 정말 힐링 애니에요. 거기에 그거 나오잖아. 물고기들이 말하잖아. 표정도 있고. 근데 이렇게 직접 죽이잖아. 인간이 회 뜨는 모습이 딱 나오잖아. 되게 징그럽죠. 아무튼 여기까지 잘 안 알려진 중국의 심연 애묘사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와, 너무 끔찍하다. 그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긴 영상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